자, 이젠 여러분들이 연산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산자를 조합해서 만드는 표현식하고 그 다음에 그 표현식으로 만들어지는 문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번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xpression은 수학에서는 이제 mathematical expression, 그래서 수식으로 번역을 하면 간단한데, 이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식과 그게 또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혹은 C 언어 교재를 집필하시는 분들이 표현식이라는 번역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산자하고 피연산자가 조합되어 있는 식이 표현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문장, 센텐스보다는 조금 엄밀한 규칙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수학이라면은 뭐 진리가 어떤 거다, 그러니까 뭐는 뭐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진술하는 것에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것도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문장으로 번역을 하고 또 뭐 의미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여기서는 문장이라는 표현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표현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값을 계산해낸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뭐 숫자 하나만 있어도 이거 자체가 값이 되죠. 그러니까 표현식이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6, 이것도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갖죠. 자, 이제 연산자가 들어가는 거, 뭐 더하기뿐만 아니라 뭐 곱하기, 나누기, 빼기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4하고 21을 더하면은 이제 이 표현식의 값은 25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걸 보실 거예요. Q라는 변수는, 자, 뭐 선언은 없지만 변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5 곱하기 2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현식의 값은 뭘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얘는 어사이먼트, 대입을 하는 기능인데 이게 어떻게 값을 표현할 수 있냐, 값을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요, 요 표현식의 기능은, 그러니까 주요 기능은 오히려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2의 값, 10을 계산하는 게 주요 기능이고, 대입을 하는 건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부가적인 기능, 뭐 2차 효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기에 주객이 전도된 형태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컴파일러 내부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드 이펙트라는 영어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미국 가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공부를 배우는데,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는 부작용으로 사이드 이펙트를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부작용을 영어로 바꾸면 뭐냐고 한 1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10번 다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하고 싶고자 했던 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부작용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언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를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부작용이라고 뜰 텐데, 이제 그게 꼭 나쁜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2차 효과, 부가적인 효과. 그래서 주 효과는 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인데,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대입을 하는 게 진행이 되고, 우리는 오히려 그 사이드 이펙트를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하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식, 요 익스프레션을 볼게요. 3 더하기 c는 1 더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 익스프레션은, 요 표현식은 값이 3이죠. 그래서 3 더하기 3에서 6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시면요, 여기에 3이 나와요. c가 3이 대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요 익스프레션 자체의 값이 3이기 때문에 3 더하기 3에서 결과적으로 요 익스프레션의 값은 6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코드에서는 그 6을 가지고 뭐 어디에 저장을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산만 하고 사라진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뒤에 세마이콜론이 붙어 있는 형태가 문장이에요.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봐두셔야 될 거, 자, 2하고 1이 있죠. 그러면은
비교를 해요. 그래서 2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 익스프레션은 맞는 표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1입니다. 자, 이진수로 모든 걸 표현하는 컴퓨터에서는 이제 옳다, 그르다를 표현할 때도 이제 1 아니면 0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맞으면 1, 틀리면 0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시면은 2가 1보다 작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false가 돼서 0이 되고요. 그다음에 1은 이제 true는 1, false는 0. 뭐 이렇게 잠깐 들어주시면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다시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변수가 나올 경우에는 뭐 변수 A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선언하는 부분은 여기 슬라이드에서 빼놨는데 변수 A가 있을 때 요 익스프레션의 값은 당연히 A의 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 식도 이제 계산 결과가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ABCD의 값에 따라서 요 계산 결과에 따라서 요 익스프레션의 값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는 이제 statement.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문장 정도가 이제 많이 쓰이는 번역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x, y, apples라는 변수들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뭐 declaration statement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뭐 apples 그다음에 3 이렇게 되면 3이라는 숫자를 apples에다가 이렇게 대입하고 있죠. 어사이먼트 하고 있죠. 그래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돼요. 이때 중요한 점은 여기 세마이콜론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C 언어, 그다음에 C++ 언어에서는 문장의 끝을 문장의 끝을 요 세마이콜론으로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요 끝을 표시하는 기호를 따로 프로그래머가 입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파이썬 같은 다른 언어 배우실 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 그냥 세마이콜론만 있으면은 이걸 이제 null statement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예. 다음에 앞에서 expression 뒤에다가 세마이콜론을 붙이면 statement가 됩니다. 자, 뭐 아무 기능도 하진 않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4에다가 x에다가 4라는 값을 value를 대입해주는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익스프레션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뭐 사이드 이펙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보단 그냥 4를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에 x 뭐 플러스 뭐 증가연산자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용어가 하나 더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경우에 y는 5 이 부분은 익스프레션의 일부이죠. 그래서 서브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요. 근데 왜 서브 익스프레션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뭐 그 표현식의 그러니까 부분식을 이라는 개념을 왜 도입을 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일부 기능만을 수행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while문, 그래서 while statement.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금 구조가 잡혀 있는 형태죠. 구조가 있는 형태죠. 여기 비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structured statement, 이제 구조가 잡혀져 있는, 구조가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 같은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은 뭐 function statement, 뭐 영어로는 간단한데 우리말로는 함수 호출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turn zero 같은 경우는 이제 return statement, return을 해주니까 return statement 이런 식으로 문장이라는 용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뒤에 이제 세마이콜론이 붙는다는 거, 그리고 왜 중요한지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서 제가 사이드 이펙트, 이제 부작용,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으로 나오는데 이제 부가 효과, 부가적인 효과, 혹은 뭐 2차 효과 정도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시퀀스 포인트는 제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냥 시퀀스 포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 개념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이제 x는 4라는 익스프레션의 주 효과는
값을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익스프레션은 값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가적인 효과로서 x라는 변수에 4라는 값이 대입이 되는 기능이 수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직관적인 그 판단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아주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무에서 프로그래밍 하시고 뭐 시험 보고 하시고 이럴 때는 프로그래밍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은 머릿속 한 구석에만 그냥 잠깐 한번 담아 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주된 의도는 값을 계산하는 거다. 익스프레션의 값을 계산하는 거다. 몇 번 말씀드렸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앞에서 그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연산자, 그러니까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를 사용을 할 때 이제 걔네들이 그 증가 연산자나 감소 연산자가 한 문장 안에 여러 번 나타나게 되면 얘가 언제 계산이 될지 몰라서 조심해야 된다. 특히 함수 파라미터로 그 증가 연산자 혹은 감소 연산자가 붙어 있는 변수를 뭐 여러 번 넣게 되면은 이거 언제 뭔가 어떻게 될지 계산될지 순서를 알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 함부로 쓰지 말고 이제 명확하게 의도를 표현하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는 뒤에서 함수 부분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얘네가 좀 골치가 아픈 존재다. 주의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언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요 사이드 이펙트, 그 다음에 시퀀스 포인트란 개념을 함께 생각을 하면 좀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시퀀스 포인트라는 거는요, 요 값을 언제 계산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사람으로서의 말을 할 때 뭐뭐뭐뭐 하다가 말을 중간에 멈추면 들으려고 기다리죠. 그러다가 뭐뭐 합니다 라고 딱 끝나면은 그제서야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완벽하게 알아듣고 이해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눈치 빠르면 중간에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의 경우도 마침표가 필요하겠죠. 이 사람, 이 프로그래머가 의도하는 게 뭐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딱 왔으니까 이제는 이 익스프레션의 값을 계산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의미로 그 컴파일러가 받아들여요. 요 세마이콜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시퀀스 포인트가 있으면 요 익스프레션을 이제 값을 계산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부분의 경우 요 세마이콜론이 시퀀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퀀스 포인트에서 요 앞에 있는 익스프레션의 값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하죠. 자, 그런데 while문 같은 경우는요, 요 부분 x 플러스 플러스 while문 같은 경우 요 x 플러스 플러스가 붙어있는 요 비교문 있죠. 자, 요 비교문이, 이 비교가 끝난 직후에 플러스 연산자가 계산이 될까요? 아니면 요 세마이콜론을 만났을 때 계산이 될까요? 자, 이거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요, 여기 x에 값이 하나가 더해진 상태로 x가 출력이 되거든요. 이 개념은 앞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거 자체가 이제 비교되는 괄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여기서 시퀀스 포인트를 만난다, 지금 없지만 세마이콜론이 없지만 여기서 시퀀스 포인트를 만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컴파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while문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full expression이다,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뭐 서브 익스프레션이냐 풀 익스프레션이냐 이런 개념적인 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관련되는 부분은 요 플러스가 언제 계산되냐가 우리가 실수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 괄호 끝에서 요 플러스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printf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시퀀스 포인트가 세마이콜론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요 플러스가 여기서 계산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while문 안에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요거 자체가 full expression 완전한 표현식이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끝나면 이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 자, 조금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한데 또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요거죠. 의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이런 거를 재미가 붙으면 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얘하고 얘는 둘 다 풀 익스프레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요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의 그 하나 증가시키는 기능을 요 괄호 밖을 나갈 때 계산을 할지 아니면 여기 세마이콜론에서 계산을 할지가 모호해요. 자, 그래서 여기 6 더하기 6에 더해진 x의 값이 여기서 하나가 더해진 값인지 아니면 더해지지 않은 값인지를 결정하기가 애매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더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컴파일러를 여러 OS에서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보통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로 윈도우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리눅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리눅스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특정 컴파일러에 대해서는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컴파일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그 특히 학생 때 접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장 안에 증가 연산자 혹은 증감 연산자를 2번씩, 3번씩 쓰는 거 좋지 않다. 그 다음에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그 변수의 경우는 특히나 더 좋지 않다. 이런 것들 주의사항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도적으로 신경을 써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둘 다 서브 익스프레션이고 풀 익스프레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언제 계산될지 알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증가 연산자는 사용을 할 때 특히 한 문장에서 여러 번 사용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요거는 좀 이제 특별한 경우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표현식의 개념과 그다음에 문장, 스테이트먼트의 개념에 대해서 시퀀스 포인트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라는 용어 개념들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